자, 인지 행동 모델은 학자가 앨리스와 백이 되는데 두 사람을 나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 보면 인지행동 모델에 인지의 동의어가 있겠죠. 인지의 동의어는 사고입니다. 생각이고요. 신념입니다.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고, 생각, 신념, 인식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인지행동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신념 이 부정적의 동의어가 비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인지 재구성, 인지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인지 재구성, 인지 재구조화라고도 합니다. 제가 하얀색으로 쓴 이 대목이 바로 인지행동 모델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앨리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버트 앨리스는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라고 하는 REBT 치료 기법인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정서와 행동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REBT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적 사고 또는 당위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절대적 사고, 당위적 사고는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사례는 뭐뭐 해야만 한다.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례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 사례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독백입니다. 자기 독백을 영어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만 줬다라고 하는 거죠. 셀프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이 있고 긍정적인 셀프톡이 있는데 부정적인 셀프톡을 긍정적인 셀프톡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앨리스 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ABCD 모형입니다. 자, ABCD 모형에서 이것은 다 영어 이니셜을 따온 것입니다. A부터 보면 antecedent라고 하는 선행사건입니다. B가 중요한데요. belief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합리적인 신념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C는 consequences, 결과가 되고 D는 dispute라고 하는 논박이 됩니다. 이 논박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됩니다. 즉 개입과정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개입과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뭐냐? 바로 dispute라고 하는 D다. 그 다음에 마지막 effect라고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요. B, C, D, E가 된다. 여기에서 이 신념이 바로 이 결과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논박을 한다 했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논박을 하느냐? 자,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출제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암기법을 쓰면 노년동파 융실입니다. 암기법입니다.
논박을 할 때 첫 번째 논리성에 입각해서, 두 번째 현실성에 입각해서, 세 번째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융통성을 고려하면서, 실용성을 고려하면서 논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앨리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박의 요소는 모두 5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논박의 요소를 밑에다 쓰겠습니다. 논리성, 현실성, 파급 효과, 융통성, 그 다음 실용성입니다. 실용성을 효용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앨리스의 내용을 했습니다. 앨리스의 내용을 미리 조금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정리할 때 도움이 되시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아론백입니다. 아론백의 Cognitive Therapy라고 하는 인지치료, CT가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지에 문제가 있다. 그 인지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되겠습니다. 아론백의 개념은 바로 이것인데요. 첫 번째, 역기능적 인지도식입니다.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스키마, 쉐마라고 배웠습니다. 사고의 틀, 지각의 틀이 바로 인지도식인데요. 역기능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역기능적 인지도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심 믿음 체계입니다. 핵심 믿음 체계, 나는 원래 잘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핵심 믿음 체계라고 합니다. 핵심 믿음 체계가 바로 어떠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근간, 그게 바로 핵심 믿음 체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핵심 믿음 체계는 영어 문제를 보았다.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해. 나는 본래 영어를 못하니 이거는 풀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난 본래 또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핵심 믿음 체계라고 하죠. 대개 사례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지적 왜곡입니다. 인지적 오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아론백이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의 유형이 사례로 잘 나오는데요.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을 총집합시켜 보면 이, 극, 과, 임, 개, 선, 파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극과 임계, 선파 모두 7가지인데요. 물론 전공서적을 찾아보면, 다른 전공서적을 찾아보면 상당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에 출제된 유형은 이 정도면 족합니다. 자, 하나씩 써보면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 지금 다 인지적 왜곡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을 말할 겁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죠. 두 번째, 극대화와 극소화입니다. 자, 극대화와 극소화. 극대화는 과장하는 거죠. 극소화는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과 축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과잉 일반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임의적 추론입니다. 그 다음이 개인화입니다. 그 다음이 선택적 요약입니다. 선택적 요약 또는 축약이라고도 합니다. 전체가 있을 때 일부분만을 선택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필터링이 있다 그래서 정신적 여과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은 파국화입니다. 파국화의 동의어는 재앙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왜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사례와 개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론백이 이야기했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자동적 사고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적 사고, 말 그대로 자동적 사고인데 이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 인지3재가 있습니다. 인지3재, 첫 번째 자신입니다. 두 번째 미래입니다. 세 번째 세상입니다. 세상 세계라고도 하죠. 대개 인지3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지치료가 된다. 우울증 환자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인지치료다. 자, 자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미래, 나의 미래는 정말 형편없을 거다. 나의 미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세계,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참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하게 된다면 우울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치료 기법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인지치료입니다. 아론백은 BDI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BDI가 백 디프레션 인벤터리입니다. 이게 바로 백의 우울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의 치료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칠판 하나를 다 썼습니다. 그만큼 인지행동 모델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앨리스와 백만 구분해 드렸고요. 이제는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앞에 두 분의 학자 이야기를 어느 정도를 배웠어요.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는지를 배웠으면 거기에서 특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기능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 역기능적 사고가 바로 인지적 왜곡이 될 수도 있겠죠. 인지적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행동 모델은 단기 개입입니다. 단기 개입일수록 시간 제한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강조하고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시간 제한, 현재, 지금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교육적 접근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육적 접근이다. 이 교육적 접근도 마찬가지 인지행동 모델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적 기법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인지 기법도 쓰고 정서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행동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인지, 정서, 행동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모델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라 하죠.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겪는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이거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바꾸는 거다. 인지 재구조화나 리스트럭처를 말하죠. 인지 재구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지 행동 모델이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학자들의 이론을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약간 제가 조금 비껴 나가서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심리적인 장애에서 왜곡되고 거기서부터 가로요.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사고 가로 닫고 여기가 공통적인 내용이며 역기능적인 사고는 인간의 기분, 다른 말로 정서,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인지이론과 끊어요. 기능적인 행동은 학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행동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REBT를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시에 비이성적이다. 2번 별표. 정서적, 심리적인 장애, 신경증적 행동은 끊어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의 결과에서 비롯된다. 비합리적 신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합리적 사고는 생물학적 경향성을 띠고 부모와 그 문화에서 특별히 획득한 초기의 비논리적 학습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합니다.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며 사고는 보통 기호나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일어나는데 사고는 정서와 정서장애를 동반하기에 정서장애가 지속되면 필연적 사고는 지속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5번 별표. 부정적이고 자기패배적인 사고와 정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보다는 논리적,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사고와 지각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써요. 인지 재구성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번은 문제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바로 목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에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앨리스의 ABCD 모형이 있습니다. 액티베이팅 이벤트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antecedent라고 하는 A, 이것을 잡는 건데요. 이게 선행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belief가 있습니다. 신념이죠. 그 자리에 교재에다 바로 쓰세요. behavior. 행동이란 단어입니다. 행동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념입니다. 자,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consequences, 뭐죠? 결과입니다. 심리적 고통이나 행동이나 정서상의 문제가 되는데 행동의 동그라미, 정서의 동그라미, 행동과 정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치료자에게 오겠죠. 사회복사에게 오면 사회복사는 dispute, 논박을 합니다. 자, 이 논박 왼쪽에 보니까 교육 개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종의 교육적 접근이고 이것이 개입 과정에 해당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효과, 이펙트가 있습니다. 인지가 바뀝니다. 행동도 바뀌고요. 정서도 바뀝니다. 이게 바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1번 antecedent A, 클라이언트가 노출되었던 문제 장면 또는 선행사건, 선행사건의 가로. 그 다음에 2번 belief system, 문제 장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관점 또는 신념, 신념의 동그라미. consequences, 선행사건 때문에 생겨났다고 끊어요.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할 때는 이 선행사건 때문에 이게 나타났어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클라이언트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건 때문에 생겨났다고 클라이언트가 보고하는 끊어요. 정서적 행동적 결과의 밑줄. 디스퓨트, 비합리적 관념,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치료자의 논박입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논박인 거예요. 사회복지사 치료자의 논박의 가로. 이펙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 관념 신념을 직면 또는 논박한 효과입니다. 효과에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